여러분, 안녕하세요. 깊은 밤, 잠 못 드는 이 시간에 늘 여러분과 함께하는 저는 DJ 윤재입니다. 하루를 마무리하며 라디오를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잘 지내셨나요? 혹시 누군가는 이 시간 TV도 끄고 불도 껐지만 그런데도 쉽게 잠이 오지 않아 라디오를 켜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누군가는 하루의 피로를 달래며 조용히 차 한 잔 옆에 두고 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계실지도 모르겠네요. 어디에서든 어떤 마음으로든 괜찮습니다. 지금부터는 저와 여러분만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준비한 코너가 있어요. 바로 황혼의 도전, 새로운 인생이라는 주제입니다. 나이가 들면 도전은 멀리 있다고 생각하기 쉽죠. 하지만 오늘 들려드릴 세 분은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게 말해주십니다. 새로운 시작에 늦은 나이는 없다. 첫 번째는 작은 카페로 인생 이막으련 김순자님, 두 번째는 시집을 출간하며 버스 기사에서 시인으로 변신한 박영우님, 그리고 세 번째는 반찬 가게로 따뜻한 밥상을 나누는 최정자님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사연부터 함께 하시죠. 올해 68살 김순자님이 보내주신 사연인데요. 제목부터 참 마음을 끕니다. 황혼의 창업일기, 꽃길 카페 이야기. 인생의 후반부에 카페를 시작하셨다니. 이건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이야기죠. 그럼 지금부터 김순자님의 편지를 차분히 읽어드릴게요. 저는 68살 김순자입니다. 요즘 사람들이 제게 가장 많이 하는 말은 이겁니다. 아니, 그 나이에 어떻게 카페를 운영해요? 맞아요. 다들 놀라죠. 저도 처음에는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제 하루가 카페 덕분에 환하게 빛납니다. 그 이야기를 조금 길게 오늘 라디오를 듣는 분들과 나누고 싶어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벌써 3년이 지났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제 하루는 남편 챙기고 아이들 키우고 가족을 위해 살아내는 시간이었죠. 그런데 남편이 떠난 뒤로 집은 너무 조용했습니다. 아이들은 다 서울에서 바쁘게 살아가고 저는 매일 같은 자리에 앉아 같은 뉴스를 보며 밥을 먹었어요. 냉장고에 반찬은 그대로 남고 TV를 켜도 웃음이 나지 않고 경로당에 가도 같은 이야기만 반복됐습니다. 물가가 올랐다, 무릎이 아프다, 자식들이 속 썩인다. 어느 순간 앞으로 뭐 하며 살아야 하나? 이 질문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손녀 지은이가 와서 숙제를 하다가 이런 말을 툭 던졌습니다. 할머니, 집에만 있지 말고 카페 같은 거 하면 어때요? 제가 맨날 놀러 갈게요. 저는 그냥 웃었죠. 얘가 할머니 나이에 무슨.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그날 밤도 쉽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옷장을 정리하다가 낡은 상자를 발견했어요. 거기에는 남편이 생전에 쓰던 작은 노트가 들어있었죠. 페이지를 넘기다 보니 눈에 띄는 문장이 있었습니다. 순자야, 아이들 다 크고 나면 네가 좋아하는 가게 하나 해보자. 당신이 만들어준 토스트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거든.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남편이 떠난 지 3년이 지났지만 그 문장은 제 마음을 단번에 흔들어 놓았어요. 손녀의 말, 그리고 남편의 노트. 이 두 가지가 제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그래, 지금이라도 해보자. 실패해도 괜찮아. 그냥 도전해보자. 이후 저는 시니어 창업 설명회를 찾아갔습니다. 읍사무소 강당에는 저처럼 뭔가 새로운 걸 하고 싶어하는 나이 지긋한 분들이 앉아 계셨어요. 공무원이 말했습니다. 요즘은 60, 70대 창업도 흔합니다. 정부 지원도 있고 교육도 있습니다. 그 말을 듣는데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렇게 저는 바리스타 기초 과정에 등록했습니다. 커피 머신 앞에서 서툴게 스팀을 돌리며 라떼를 만들 때 실수투성이었지만 커피 향이 피어오르는 순간마다 마음이 설렜습니다. 메뉴는 제가 자신 있는 토스트와 누구나 부담 없이 마실 수 있는 따뜻한 보리차, 고구마 라떼, 그리고 계절마다 다른 죽 메뉴를 정했습니다. 여름에는 시원한 콩국, 겨울에는 따끈한 팥죽. 젊은 사람도 어르신도 함께 즐길 수 있는 그런 카페를 꿈꿨습니다. 가게 자리는 마을 입구, 오래된 분식집을 계약했습니다. 낡고 허름했지만 햇살이 잘 들어와 마음에 쏙 들었어요. 페인트 칠을 새로 하고 의자를 닦고 작은 화분을 놓고 간판에는 꽃길 카페라는 이름을 달았습니다.
남편의 노트 한 장에서 시작된 꿈이 현실이 된 순간이었습니다. 첫날 문을 열었을 때 정말 떨렸습니다. 첫 손님은 마을의 박할머니셨습니다. 여기가 새로 생긴 꽃길 카페라며 따뜻한 보리차 있나? 저는 급히 보리차를 내드렸고 토스트를 함께 건넸습니다. 할머니는 한 모금 마시더니 아이고 맛있네. 그냥 동네 사항방 같구먼 하고 웃으셨습니다. 그 한마디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여기서 잠시 문자 하나 소개할게요. 청취자 2910님이 보내주셨습니다. DJ님, 저희 엄마도 칠순인데요. 맨날 집에서 무료회 하시는데 이 사연 들으니 꼭 들려드려야겠어요. 엄마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사실 새로운 시작에는 나이가 필요 없죠. 마음만 있으면 되는 거니까요. 다시 사연으로 돌아가 볼까요? 꽃길 카페는 첫날부터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커피 맛이 영 시원찮았거든요. 동네 어르신 한 분이 아메리카노를 드시고는 아이고 이거 너무 써서 못 마시겠네 하시더랍니다. 민망해서 땀을 뻘뻘 흘리며 설탕을 타드렸지만 그래도 쓴 건 쓴 거였죠. 하지만 그날 이후로 순자님은 매일 연습했습니다. 한 잔, 두 잔, 10잔. 결국 단골들이 오늘 커피 맛 좋은데 하는 날이 오더랍니다. 웃지 못할 사건도 많았습니다. 여름에는 에어컨이 고장나서 손님들이 부채질을 하며 서로 웃었고 사장님, 우리 젊을 때는 이 정도 더위쯤 아무것도 아니었어 하며 위로도 해주셨습니다. 겨울에는 눈이 펑펑 와서 가게 앞이 눈으로 막혔는데 아이들이 와서 눈사람을 만들며 놀았고 순자님은 그날 즉석에서 이벤트를 열었습니다. 눈 오는 날엔 팥죽 반값. 그 소문에 사람들이 몰려와 카페는 작은 잔치집 같았다고 합니다. 물론 힘든 순간도 있었습니다. 무리하다 보니 무릎이 아파 병원에 입원하게 됐습니다. 카페를 어떻게 하나 걱정했는데 놀랍게도 주민들이 돌아가며 가게를 지켜주었다는군요. 박할머니는 보리차를 끓이고 옆집 청년은 커피를 내리고 아이들은 손님을 맞이했습니다. 꽃길 카페는 순자만 이것이 아니야. 우리 모두 이것이지. 그 말에 눈물이 나더랍니다. 청취자 402님도 문자를 주셨네요. 저희 동네에도 이런 카페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혼자가 아니라 함께라는 말, 제 가슴에 깊이 남네요. 네, 맞습니다. 결국 사람을 살리는 건 함께라는 마음이죠. 그렇게 1년이 흐르면서 꽃길 카페는 마을의 명소가 되었습니다. 아침에는 노인들이 모여 차를 마시며 수다를 떨고 오후에는 학생들이 와서 숙제를 하고 저녁에는 젊은 부부들이 가족과 함께 들렀습니다. 어느 날은 마을 음악회를 열어 할아버지가 하모니카를 불고 손주들이 노래를 부르며 카페가 작은 축제장이 되기도 했습니다. 물론 작은 실수들도 많았죠. 거스름 돈을 잘못 들여서 손님이 다시 오기도 하고 와이파이가 고장나 학생들이 투덜거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일조차도 웃으며 넘길 수 있었습니다. 왜냐면 이제 카페는 혼자가 아니라 모두의 힘으로 움직이는 곳이 되었으니까요. 2년이 지나자 김순자님은 지역사회 공헌상을 받았고 방송에도 출연했습니다. 노인복지관에서는 멘토로 초청하기도 했습니다. 강의를 듣고 실제로 창업에 성공한 분들이 생겨났습니다. 반찬 가게, 꽃집, 도자기 교실, 김순자님의 이야기가 또 다른 시작을 낳은 겁니다. 여기서 또 문자 하나 읽어드릴게요. 전주 0909님이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저도 오늘 사연 듣고 결심했어요. 내일 시장에 가서 반찬 가게 준비하려 합니다. 김순자님, 고맙습니다. 정말 멋진 문자네요. 응원합니다. 무엇보다 감동적인 건 가족의 변화였습니다. 처음엔 엄마, 그 나이에 무슨 카페냐고 반대하던 아들이 이제는 친구들에게 자랑을 합니다. 우리 엄마는 68세에 카페 운영하고 계셔. 손자는 학교 발표 시간에 존경하는 사람으로 할머니를 소개했습니다. 우리 할머니는 정말 멋진 분이에요. 저도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김순자님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눈물을 흘리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쯤에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새로운 시작은 나이가 아니라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김순자님의 사연이 바로 그 증거겠지요. 지금 라디오를 듣고 계신 분들 중에도 나는 늦었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이야기를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순자님이 끝에 남겨주신 메시지를 그대로 전해드릴게요.
나이는 정말 숫자일 뿐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시작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도 오늘부터가 진짜 꽃길입니다. 이제 두 번째 사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 주인공은 박영호님입니다. 박영호님은 35년 동안 버스 기사로 살아오셨습니다. 새벽마다 시동을 걸고 같은 길을 수없이 오가며 수많은 사람을 태우고 내리는 삶. 그런데 정년을 하고 나니 멈춰버린 일상의 자리엔 커다란 공허가 찾아왔습니다. 나는 이제 어디에도 필요 없는 걸까? 하는 허무감. 텔레비전을 켜도 재미없고 하루하루가 의미 없이 흘러가는 느낌. 그러던 어느 날 문구점에서 공책 하나를 샀습니다. 그리고 매일 한 줄씩 적어 내려가기 시작했죠. 오늘도 새벽 버스를 그리워했다. 정류장 의자에 앉아있던 할머니의 미소가 오래 남았다. 그 작은 기록이 시가 되었습니다. 손녀가 공책을 보고 깜짝 놀라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이거 책으로 내세요. 그 말이 불시가 되었습니다. 2년 동안 200편 가까운 시가 쌓였고 결국 80편을 골라 첫 시집을 출간했습니다. 제목은 버스 창가의 핀 시, 표지는 손녀가 직접 그려줬습니다. 출간 소식이 전해지면서 마을 도서관에서 신앙송회를 열게 되었습니다. 의자가 모자라 서서 듣는 분이 생겼고 박영호님이 떨리는 목소리로 첫 시를 읽는 순간 청중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그리고 그날 고등학생 한 명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기사님, 저는 아직 길을 못 찾았는데 저도 제 길에서 시를 쓰고 싶어요. 박영호님은 웃으며 이렇게 대답하셨답니다. 내가 길 위에서 본 건 사람들의 마음이더라. 너도 내 길에서 마음을 보라. 그 후 동네에서는 그를 영호 시인이라 부릅니다. 교회, 경로당, 학교에서 낭송회를 부탁받기도 하는 등 마을 어르신들에겐 큰 자랑거리가 되었습니다. 청취자 문자가 도착했네요. 저도 글을 쓰고 싶은데 용기가 없었어요. 박영호님 사연에 힘을 얻습니다. 우리 아버지도 정년퇴직 후 공허해 하시는데 꼭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네, 여러분, 글은 잘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마음을 적는 순간 그것이 바로 시가 되죠. 박영호님은 펜 하나로 인생 2막을 열었습니다. 여러분도 작은 공책 한 권으로 오늘을 기록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세 번째 사연 최정자님의 반찬 가게. 이제 마지막 사연입니다. 이번 주인공은 최정자님입니다. 66세에 시작한 반찬 가게. 사실 그전에는 평범한 주부였습니다. 남편을 떠나보내고 아이들마저 독립하자 텅 빈 집안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하루 종일 TV를 켜놔도 정막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웃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정자씨, 당신이 만든 반찬들 정말 맛있어. 그냥 가게 하나 열어보는 게 어때? 처음엔 웃어넘겼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 씨앗이 심어진 순간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작은 점포를 빌리고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첫날 매출은 0원이었습니다. 마음이 철렁 내려앉았죠. 그런데 이튿날 대학생 한 명이 들어와 여기서 먹는 멸치볶음이 엄마 손맛 같아요라며 말했습니다. 그 순간 정자님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반찬이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누군가에겐 추억이자 위로가 될 수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 후 반찬 가게에는 다양한 이야기가 쌓였습니다. 어느 날은 젊은 가장이 와서 말했습니다. 사장님, 아내가 아파서 며칠째 제대로 식사 준비를 못했어요. 오늘 여기서 산반찬으로 아이들 밥상 차려줄 수 있어 다행입니다. 그 이야기에 정자님은 반찬값 절반을 빼주며 힘내세요라고 건넸습니다. 명절 대목에는 냉장고가 고장나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수십 통의 반찬이 상할 위기였는데 근처 식당 사장님이 냉동고를 빌려주셔서 큰 도움이 됐습니다. 물론 진상 손님도 있었습니다. 계란말이가 너무 두꺼워요. 집에서는 얇게 하는데. 정자님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오늘은 얇게 해드릴게요. 그런데 내일은 또 두껍게 만들 겁니다. 사람들은 그 재치에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은 군 복무 중인 아들에게 반찬을 보내달라는 엄마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정자님은 택배 상자에 작은 쪽지를 넣었습니다. 아들, 힘내. 이 밥 먹고 꼭 건강히 돌아와. 며칠 뒤 군인 아들이 직접 전화를 걸어와 사장님, 어머니 같은 마음이 느껴졌습니다라고 했답니다. 이제 정자님의 반찬 가게는 동네의 명소가 되었습니다. 자취생, 맞벌이 부부,
노인, 청년 세대 불문하고 모두가 찾는 따뜻한 공간이 되었죠. 청취자 문자 읽어드릴게요. 저도 혼자 살아서 늘 편의점 반찬만 먹는데 정자님 같은 분이 계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은퇴 후 김밥집을 생각 중인데 오늘 확실히 용기 얻었습니다. 정자님 반찬 가게에서 밥 먹어보고 싶어요. 서울에도 지점 내주세요. 맞습니다. 반찬 한 통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마음의 위로가 될 수 있다는 걸 정자님이 보여주셨습니다. 따뜻한 국 한 그릇, 달걀말이 한 조각이 누군가에겐 눈물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세 분의 사연을 함께 했습니다. 김순자님의 꽃길 카페, 박영호님의 시집, 최정자님의 반찬 가게. 세 분의 공통점은 분명합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 인생은 언제든 새로 시작할 수 있다. 여러분, 오늘 밤 이 사연들을 들으며 어떤 생각 드셨나요? 나도 뭔가 시작해볼까 하는 마음이 드셨다면 이미 반은 시작하신 겁니다. 작은 씨앗이 큰 나무로 자라듯 오늘의 작은 용기가 내일의 큰 변화를 만들어낼 겁니다. 청취자 여러분, 내일 반찬하실 분들은 정자님의 이야기를 떠올려 보시고 길에서 버스를 볼 때는 영우님의 시를, 그리고 동네 카페에 들르신다면 순자님의 꽃길을 기억해 보세요. 그럼 우리 모두의 일상이 조금 더 따뜻해지지 않을까요? 오늘도 밤이 깊어가도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내일이 오늘보다 더 환하고 더 따뜻하기를 바랍니다. 저는 DJ 윤재였습니다. 안녕히 주무세요.